A는 입학 당시 그다지 눈에 띄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한 수 높은 존재로 인정받았던 모양이지만 아직 그런 사실을 몰랐던 제가 A를 주시하게 된 것은 1학기 중간고사 이후였어요. 1학기 과학 수업은 생물이었는데 A는 생물 시험에서 100점을 받았습니다. 학년에서 유일한 만점이었기 때문에 우리 반은 물론이고 다른 반에서도 A가 만점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우리 반에서는 굉장하다며 칭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다른 어느 반에서는 칭찬에 섞여 마음에 걸리는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녀석은 진짜로 실험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하고 내뱉듯이 중얼거린 사람은 A와 같은 초등학교에 다녔던 C군이었어요.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린 저는 방과 후 C군을 화학 준비실로 불렀습니다. C군은 자기가 선생님한테 말했다는 건 비밀로 해달라는 단서를 걸고 A가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에 때때로 개나 고양이를 집에 데려와 직접 고안한 이상한 도구, A 본인은 처형 머신이라고 불렀다는 그 도구들을 이용해 학대를 반복하다가 마지막에는 무참하게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처음에는 시선을 떨어뜨리고 말하다가 마지막에는 그 녀석 그걸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자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라며 마치 자기 무용담을 말하듯 들뜬 표정을 짓는 C군의 모습을 보며 오싹해졌던 기억이 나는군요. C군은 A의 홈페이지 주소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장 교무실 컴퓨터로 접속했지만 천재 박사 연구소라는 이름의 그 페이지에는 으스스한 폰트로 적혀있는 현재 뉴머신 개발 중 기대하시라 라는 글이 전부였어요. 사전에 초등학교에서 받은 조사서에는 A의 동향에 대해 그런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만일에 대비해 초등학교 6학년 때 A를 맡았던 담임 선생님께 확인 전화를 걸었더니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도 없다. A군은 성실하고 성적도 뛰어난 굉장히 착한 학생이었다. 라고 가볍게 대꾸하더군요. 그 후로 저는 A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지만 학교 안에서 A는 지극히 성실했고 생활 태도나 학습 태도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 오히려 모범생처럼 보였습니다. 언제부턴가 제가 A를 주시하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계절상 예민해지는 학생들이 늘어 그 문제로 벅차기도 했지만 6월 중순이었습니다. 방과 후 화학실에서 3학년 실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A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A는 흥미로운 눈길로 실험기구를 보며 선생님 전공은 뭐야? 하고 물었습니다. 화학이란다 라고 대답하니 전기는 어때? 하고 되묻더군요. 물리도 일단 공부하기는 했지만 A 아버지의 직업을 기억해내고 그건 A군 아버님이 잘 아시지 않니?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A는 제 눈앞에 지갑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검은 합성 피혁으로 만든 지퍼 달린 동전 주머니였는데 겉보기에는 평범한 베겐의 균일 판매하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뭘까 생각하고 있으려니 A는 싱글싱글 웃으며 좋은 게 들어있으니 열어봐 라고 하더군요. 분명 장난이겠지. 저는 조심스럽게 그 지갑을 들었습니다. 보기보다 약간 무거워서 안에 뭔가 들어있겠거니 싶었어요. 개구리나 거미 정도로 누가 놀랄 줄 알고? 하며
단단히 마음을 먹고 지퍼고리에 손을 댄 순간이었어요. 손끝에 강한 충격이 치달았습니다. 정전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6월이었고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아연이 손끝과 지갑을 번갈아 바라보는 제게 A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굉장하지? 완성하는데 3달도 넘게 걸렸어. 하고 말하더니 그런데 생각보다 효과가 없네. 라며 가볍게 혀를 차더군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날 실험체로 쓴 거냐고 추궁하자 반성하는 기색도 없이 그야 화학이나 물리 실험을 하는 사람들은 약품이나 전기에 다소 노출되어도 괜찮다고들 하잖아. 라며 여전히 싱글거리는 얼굴로 대답하더군요. C군이 해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홈페이지에 뉴머신 개발 중이라고 적혀있던 글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물건을 만들어서 어쩌려는 건가요? 뭐에 쓸 셈이죠? 동물이라도 죽일 건가요? 손끝에 남은 저릿한 감각을 느끼며 저는 A를 호되게 야단쳤습니다. A는 외국인처럼 기가 막힌다는 포즈를 취하더니 뭘 떽떽거리는 거야. 이 발명품의 위대함을 모르다니 실망했어. 됐어. 다른 곳에서 보여줄 테니. 라고 하더니 제 손에서 지갑을 낚아채서는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주 직원회의 시간에 A가 지퍼에 전류가 흐르는 지갑을 만들었다는 사실, 그 지갑이 사람을 다치게 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C군에게 들은 A의 이야기를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정전기 정도라면 문제없을 거라고 가볍게 흘려 넘겼고 교장 선생님은 만일에 대비해 엄중히 주의하도록 이라는 뻔한 소리가 고작이었어요. A의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A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 감전이나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가끔 상황을 봐달라고 어머님께 말씀드렸더니 아이까지 데리고 힘들 텐데 선생님도 생각보다 한가한가 보군요. 라는 비꼬는 대답이 돌아왔을 뿐이었어요. 저는 A의 홈페이지를 매일 체크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보여주겠다고 했던 게 분명 여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홈페이지는 여전히 기대하시라 였어요. 다음 주 A는 한 장의 용지와 파일, 그리고 그 지갑을 제게 가져오더니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교실 뒤에 게시해두었던 6월 말이 마감인 전국 중고생 과학 공작전 응모용지였어요. 여름방학 전이 마감이라 1학년 여러분에게는 간단히 소개하고 말았는데 설마 A가 거기에 그 지갑을 출품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응모용지에는 제목에 도난방지 충격 지갑, 목적에 소중한 용돈을 도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밖에 이름이나 학교명 같은 필요사항은 이미 기입되어 있었고 지도원의 서명만 비어 있었습니다. 지갑에는 새롭게 해제 기능을 더해 지갑 주인에게는 위험성이 없고 모르는 사람이 해제하지 않고 열려고 하면 지퍼에 전기가 흐르는 구조로 개량했더군요. 파일에는 지갑 제작 공정을 세세한 도면과 함께 기록한 보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보고서 끝에 효과의 일회성을 문제점으로 들었고 향후 계획으로 대학생 수준의 전문 지식으로 그 해결법을 가정하고 있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지 하고 아이다운 감상으로 마무리 지었더군요. 집에 컴퓨터가 있는데도
전부 손으로 보고서를 써서 척 보기에도 중학생이 정성 들여 썼다는 느낌이 절절했습니다. 보고서를 훑어본 제게 A는 선생님이 지도해줘서 만든 건 아니지만 도장이 없으면 응모도 못하고 담임이기도 하고 과학 선생님이니까 부탁해 라고 했지만 바로 도장을 찍을 수는 없었습니다. 망설이는 제게 A는 말했습니다. 나는 정의를 위해 이걸 만들었어. 하지만 선생님은 이게 위험한 물건이라고 했지. 누가 옳은지 전문가에게 판단을 맡기겠어. 마치 선전포고처럼 들렸습니다. 결과로 승패를 가린다면 제가 졌습니다. 도난방지 충격 지갑은 도지사 상을 수상했고 전국대회에 나가 거기서도 중등부 3위에 해당하는 특별상을 수상하며 높은 평가를 얻었으니까요.